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데이터와 AI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팔란티어에 관한 겁니다. 네, 팔란티어. 여기가 그냥 뭐 소프트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음, 방대한 데이터를 잘 엮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조직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공장 바닥부터 전쟁터까지 실시간 결정을 지원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고 나중에 리포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실제 행동, 즉 결정으로 이어지게끔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 이게 팔란티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네, 데이터 흐름 전체를 책임지면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이 뭔지, 또 최근에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진짜 판도를 바꿀 혁신일지, 아니면 뭐랄까 시장의 기대가 좀 과한 건 아닌지,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좀 깊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 정보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 팔란티어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들, 뭐 파운드리, 고담, 그리고 최근에 AI 때문에 더 주목받는 AIP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뭐가 다른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2025년 지금 이들이 상업시장하고 정부시장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차별점은 뭐고 또 그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 얘기가 아무래도 좀 복잡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최대한 좀 직관적인 비유 같은 걸 써서 재밌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팔란티어의 본질, 그 데이터로 결정을 설계한다는 것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아까 단순히 소프트웨어 파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데이터들, 사실 엄청 뒤죽박죽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네, 팔란티어는 이걸 그냥 보기 좋게 시각화하거나 뭐 분석 보고서 하나 뚝딱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딱 생기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걸 깨끗하게 정제하고, 이건 보통 ETL이라고 하죠. 추출, 변환, 적재하는 과정. 네, ETL. 네, 그리고 데이터들을 서로 의미 있게 연결하고 거기에 분석 모드를 돌려서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지금 당장 이걸 해야 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이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용인 파운드리, 그리고 정부나 국방 쪽에서 쓰는 고담,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AI 영향을 더하는 AI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데이터 정제부터 실시간 의사결정까지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많은 분석 플랫폼들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팔란티엄만의 진짜 차별점은 뭘까요? 그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네,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맥락 콘텍스트하고 운용 통합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특정 센서 값이 이상하게 튀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다른 시스템들은 그냥 삐빅 경고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 센서가 어떤 기계의 어느 부품이고 지금 돌고 있는 생산 계획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과거에 비슷한 패턴일 때 어떤 조치를 했더니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맥락 정보를 그냥 바로 연결해서 보여줘요. 아,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정보까지 다 끌어오는군요.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부품 교체해야 할 확률 85%라든지 관련 정비팀 바로 호출 같은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나 아니면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시스템 안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단순 분석 도구를 넘어서 뭐랄까 조직의 신경망처럼 움직이면서 실제 운영 루틴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맥락을 불어넣고 실제 행동 지침까지 연결한다. 와, 진짜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주로 좀 큰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고 복잡한 결정을 계속 내려야 하는 정부기관이나 아주 큰 대기업들, 이런 곳들이 주요 고객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엔드-투-엔드 접근 방식, 그리고 특히나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과 데이터 처리 능력,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 정부나 국방, 정보기관처럼 정말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곳에서 주로 쓰였어요. 고객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회사들이랑 팔란티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 팔란티어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2025년 현재 이들이 어떤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니까 상업시장 쪽으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부 사업도 안정화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들어서 팔란티어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상업 커머셜 시장 공략 가속화예요. 상업시장이요? 네, 전통적으로 강했던 정부나 국방 분야, 이쪽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요. 동시에 일반 기업 시장, 특히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제조 같은 분야로 고객 기반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 결과로 상업 부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 상업시장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근에 그 스노우플레이크하고 파트너십 맺었다는 발표가 시장에서 꽤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된 스노우플레이크와의 AI 및 데이터 통합 파트너십은요. 그 전에 데이터브릭스랑 제휴했던 것에 이어서 팔란티어가 이제 더 넓은 데이터 생태계와 손을 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가장 핫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쓰죠. 네, 고객들이 이미 쓰고 있는 그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다가 팔란티어의 분석이나 의사결정 도구를 더 쉽게 얹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팔란티어가 더 이상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업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이 팔란티어가 그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 분야에서 직접 막 경쟁하기보다는 협력 쪽으로 방향을 튼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강점이었던 정부나 방위산업 쪽 계약은 요즘 어떤가요? 그쪽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상업시장 확장에 힘을 쏟는다고 해서 기존의 캐시카우, 그러니까 정부나 방위산업 분야를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여전히 보잉과의 협력은 강화하고 있고요. 미군을 비롯해서 여러 국방, 정보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POC, 그러니까 개념 증명 프로젝트나 신규 수주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POC요? 네, Proof of Concept.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건 이 분야에서 꾸준한 매출과 신뢰를 딱 확보하면서 흔들림 없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업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확장, 그리고 정부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네요. 양쪽 날개로 날아오려는 모습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정부 사업에서 검증된 그 강력한 기술력, 보안, 신뢰도, 이걸 바탕으로 상업시장이라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동시에 기존의 텃밭인 정부 계약도 확실히 지키면서 성장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이중 성장 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 그들의 기술 무기고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고담, AIP, 아폴로. 이름들이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리는요. 주로 일반 기업 고객들을 위한 데이터 운영 체제, O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데이터 OS요? 네.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쫙 모으고 이걸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하고요.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고 이게 ETL 파이프라인,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공급망 관리 앱이라든지 생산 최적화 대시보드 같은 것까지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환경입니다. 와, 정말 다 되네요. 네, 최근에는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나 변경 이력 추적 같은 이런 거버넌스 기능을 더 강화해서 대기업 환경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기업 데이터 운영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종합 플랫폼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고담은 파운드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고담은 파운드리의 정부, 국방, 정보기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부 국방용. 네, 대상 고객의 특성에 딱 맞춰서 훨씬 더 강화된 보안 기능,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지도나 네트워크 분석 같은 아주 특화된 분석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특화된 기능들이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막 융합해서 테러 위협을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군사작전 상황을 시각화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한하는 이런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다루는 데이터의 민감도나 운영 환경의 특수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고객이랑 특화 기능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AIP는 이름에 AI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역할인가요?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은 팔란티어의 AI 용량을 한데 모아놓은 일종의 AI 관제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관제탑이요? 네. 단순히 어떤 특정 AI 모델 하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기업이나 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도입한 다양한 AI 모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체 개발한 예측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거요. 네, LLM. 이걸 팔란티어 플랫폼 안으로 안전하게 가져와서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AI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설명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거죠. 최근에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콘 같은 행사에서 AIP의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선보이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유닛 모델 쓰는 걸 넘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까지 한다.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아폴로는 뭔가요? 이름이 좀 독특해서 더 궁금한데요? 아폴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파운드리나 고담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이게 고객이 원하는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착 설치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간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네, 소프트웨어 배포 및 관리 자동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알아서 정비소 찾아가서 업데이트 받는 것처럼요. 이 아폴로 덕분에 팔란티어의 솔루션은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같은 특정 클라우드에 딱 묶이지 않고요. 고객사의 자체 데이터 센터, 이걸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네, 온프레미스. 네, 아니면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심지어는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비행기나 함선 같은 최전방 환경, 즉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배포되고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핵심 플랫폼들을 딱 떠받치고 있는 기반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차별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복잡해 보였는데 각 플랫폼의 역할이랑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아폴로는 팔란티어가 그냥 단순한 클라우드 기반 SaaS 기업이 아니라 고객의 아주 다양한 IT 환경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이걸 확보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팔란티어의 기술적 깊이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런 강력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팔란티어가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차별점은 뭘까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데이터 맥락 연결, 그리고 신뢰 기반 운영. 이 키워드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은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고 검색하는 걸 넘어서서 데이터 조각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의미 있는 맥락, 컨텍스트를 만들고 이걸 조직의 실제 의사결정 루틴과 아주 매끄럽게 통합시키는 능력.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걸 온톨로지 레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온톨로지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실제 의사결정이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네, 온톨로지.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의 객체들, 예를 들면 사람, 장비, 장소, 이벤트 이런 것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마치 디지털 트윈처럼 모델링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고객의 불만 접수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네. 온톨로지를 통해서 이 고객이 과거에 어떤 제품을 샀고 어떤 마케팅 캠페인에 반응했으며 최근 서비스 센터에는 어떤 문의를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아, 관련 정보가 한눈에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고객에게는 이런 할인 쿠폰을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야 한다 같은 추천 행동이나 자동화된 조치가 시스템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과거 데이터로 분석하는 걸 넘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 ETL 도구나 BI 툴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데이터 조각들을 그냥 이어붙여서 살아있는 지능처럼 만드는 거군요. 신뢰 기반 운영이라는 정도 중요한 차별점으로 강조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보안이랑 관련이 깊겠죠. 정확합니다. 팔란티어는 태생부터가 미국 정부, 특히 국방 및 정보기관,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을 가진 고객들이랑 같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거긴 정말 까다롭죠. 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접근 통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사 추적, 복잡한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 및 거버넌스 역량을 플랫폼 자체에 아예 내재화시킨 거죠. 그 미디엄에 올라온 자료에서도 팔란티어의 보안 중심 데이터 처리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성은 단순히 기능적인 우위를 넘어서요. 특히 금융, 헬스케어, 국방처럼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에서는 고객이 팔란티어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 여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한 거죠. 이런 신뢰성이나 보안 역량은 클라우드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중요할 텐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엣지 AI와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이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없는 원격 현장, 즉 엣지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거든요. 네. 엣지 AI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AI 모델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현장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 같은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율적인 판단, 예를 들면 드론이 이상을 감지하고 스스로 피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설비의 고장을 예측해서 자동으로 차단한다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아폴로를 통해서 엣지 환경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 위에서 AI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중앙 서버와의 연결 없이도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팔란티어의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런 기술 기업에게 경쟁 환경은 언제나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살벌하죠. 팔란티어의 경쟁자는 누구고 또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협력과 경쟁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쟁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거대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아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크게 몇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 플랫폼 영역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네, 이들은 대규모 데이터 저장, 처리, 분석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팔란티어는 이들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데이터 관리 기능 면에서는 경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스노우플레이크 파트너십처럼 최근에는 경쟁보다는 이들의 데이터 기반 위에 팔란티어의 의사결정 레이어를 얹는 그런 협력 모델로 나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데이터 플랫폼 외에 다른 경쟁 그룹은 없나요? IT 시스템 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찰성, observability이나 로그 분석 솔루션 기업들, 예를 들면 스플렁크 같은 회사들하고도 운영 데이터 처리나 문제 해결 측면에서 일부 기능이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거대 클라우드 및 AI 벤더들이죠.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들? 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랑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이들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그들의 범용 서비스가 아닌 특정 산업, 예를 들면 국방, 제조, 금융 같은 특정 산업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특화된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의사결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 IBM이나 사스 같은 전통적인 분석 광자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 경쟁사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IBM, 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하고 있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아주 깊은 관계와 높은 신뢰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의사결정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 기능의 우위를 넘어서 특정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도와 신뢰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경쟁자들이 정말 쟁쟁하네요. 팔란티어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결국 정면 승부보다는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쪽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나 범용 AI 모델 개발에서 AWS나 구글하고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되 그 위에 팔란티어만의 비법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의 맥락 이해 능력과 특정 산업 도메인 지식을 딱 결합해서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때로는 스노우플레이크처럼 경쟁자랑 손을 잡는 유연함도 보여주면서 생태계 내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뭐랄까, 우리는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데이터를 가장 똑똑한 결정으로 바꿔주는 엔진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적 잠재력은 분명 대단해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거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혁신이냐 거품이냐 논쟁의 양측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 즉 팔란티어의 혁신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뭘까요? 팔란티어의 혁신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근거를 듭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독보적인 플랫폼 역량 그 자체입니다. 네, 그 결정으로 바꾸는 능력. 둘째는 이게 그냥 기술 시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토의 군사 시스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보잉의 항공기 제조 라인 같이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AIP를 통해서 기업들이 최신 AI 기술, LLM 같은 것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엣지 AI처럼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을 발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안과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은 타협할 수 없는 강점이죠. 확실히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반대편, 즉 회의론자들은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현실적인 과제나 위험 요인은 뭘까요?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주요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역시 치열한 기술 경쟁이에요. 경쟁. 네,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같은 데이터 플랫폼 강자들이나 AWS, 구글 같은 클라우드 거인들이 AI하고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정말 무섭게 강화하고 있어서 팔란티어가 어렵게 구축한 그 기술적 해자, 모트, 그 성벽이 생각보다 빨리 얕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는 높은 도입 장벽이에요. 아, 도입 장벽. 예, 팔란티어 솔루션이 강력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만큼 도입 비용이 비싸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직의 데이터 관리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거의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도입이나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 값비싼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고요. 고객 의존성 문제나 비용에 대한 불만도 구체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나요? 네, 그게 셋째인데요. 고객 의존성 및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매출에서 대형 정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이건 특정 계약이 변동되거나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부 미국 정부 기관에서 팔란티어의 높은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아, 그런 보도도 있었군요. 네, 상업 고객을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실적 증명의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꾸준한 매출 성장, 높은 고객 만족도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기술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쟁은 심화되고 비용과 도입 장벽은 높고 또 실적으로 계속 증명해야 하는 현실적인 허들이 만만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결정으로 바꾸는 아주 혁신적이고 강력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높은 비용과 복잡성이라는 도입 장벽을 낮춰야 하며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뛰어난 기술력을 얼마나 더 많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팔란티어의 성공 스토리를 결정지을 핵심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결정으로 만드는 독특한 철학과 플랫폼 역량. 네, 그리고 2025년을 기점으로 상업시장으로의 확장과 정부 사업 안정화라는 두 축을 통해서 성장을 모색하는 전략. 그리고 파운드리, 고담, AIP, 아폴로로 대표되는 핵심 기술들의 몇 명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부터 AWS, 구글에 이르기까지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팔란티아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이면에 존재하는 높은 비용, 도입 장벽, 실적 증명 부담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조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데이터와 AI가 우리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팔란티어는 바로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정부의 국방 시스템부터 기업의 생산 라인 최적화까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이들의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어떤 새로운 분야에 적용될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기술의 흐름을 읽는 데 큰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팔란티어의 여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요. AI와 데이터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기회와 도전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팔란티어의 사례처럼 AI 기술이 국방, 안보, 금융, 의료 등 사회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때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까지 내리게 될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율성과 강력한 성능의 이면에 있는 데이터의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질문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겁니다. 데이터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그리고 AI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